예, 반갑습니다. 이거다 피싱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찌 몸통 소재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봤죠. 발사, 오동, 삼나무, 갈대, 부들, 공작, 이러한 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여기서 이 찌 몸통 소재는요, 찌 재료는 일단은 물에 떠야 하고요. 물에 뜨고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떠한 소재든지 찌톡과 찌다리를 연결을 하면은 찌 재료로 활용을 가능합니다. 즉 물에 뜨고 물에 뜨는 부력 소재면은 어느 것이든 다 가능하고요. 거기에다 방수기능을 갖추면은 찌로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그럼 이 부력 소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흔히 제가 자체 부력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속이 꽉 찬 자체 부력, 나무 종류죠. 우리가 많이 쓰이는 삼나무, 오동나무, 발사목, 이런 나무 종류라든지 스티로폼, 부들, 수수깡, 이렇게 자체 부력을 가진 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공 부력을 가진 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체 부력이 있고 진공 부력이 더해져야지 찌 기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그 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뜻인데, 대표적인 것이 갈대와 공작찌가 되겠고요. 부력 조절찌, 불회찌라든지 요즘 흔히 많이 쓰이는 전자찌도 자체 부력과 진공 부력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찌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자체 부력은 없고 진공 부력만 존재하는 찌는 찌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소재로 알루미늄 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카본 찌도 찌 기능이 많이 저하되는 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 카본 찌를 소재로 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낚싯대입니다. 부러진 낚싯대를 가공을 해서 만든 찌인데, 자, 이 찌가 물에 넣으면은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물에 가라앉는다는 것은 자체 부력이 없죠. 이런 수달 대물찌 같은 경우에는 오동나무 소재이기 때문에 넣으면 물에 뜹니다. 자체 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뜨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체 부력이 없기 때문에 넣으면 물에 가라앉는데, 부력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앞뒤로 막은 이 진공 상태의 공기층 때문에 부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력만으로 낚시를 하니까 낚시찌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요. 어떤 찌의 기능이 저하가 되느냐면요. 자, 찌 몸통 소재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체 부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카본찌는 자체 부력이 없죠. 그리고 부력 변화가 적어야 되는데, 진공찌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이 찌 부력이 다 틀려지고요. 그리고 올해, 내년, 후내년에도 이 자체 부력이 다 틀려져 버립니다. 부력 변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찌는 찌로서의 가치는 많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조건은 그런대로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 찌였는데요.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이거 카본 소재니까요. 제가 지금 힘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이거 사람 힘으로 부러뜨리기 힘들 만큼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난 소재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구성이 좋아도 자체 부력과 부력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찌 기능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요. 또 소재를 쉽게 구해야 되는데, 네 번째가, 그때 기준에 제 당시로서는 이 카본 소재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구하기 힘들겠지만은, 제가 그때 조그업체의 AS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지천에 부러진 낚싯대가 늘렸습니다. 지천에 부러진 낚싯대가 늘렸으니까 이 소재를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가공이 쉬워야 한다. 낚싯대 자르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낚싯대를 아주 깔끔하게 절단할 수 있었고요. 연마기가 있기 때문에 연마하는 가공까지 상당히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 가지 조건은 상당히 충족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찌로서의 가치가 상실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좋은 찌 소재는
이 아래의 세 가지 조건도 내구성과 뭐 소재의 구함의 편리성, 그리고 가공이 쉬워야 된다는 것들도 뭐 충족을 시켜줘야지 찌 몸통 소재의 좋은 소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찌 몸통 소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가 뭐냐? 찌 소재의 3대장이 뭐냐? 그래 물으신다면 현재까지는 아마도 나무 종류의 소재가 가장 좋은 소재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찌 제로 3대장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 나무 소재가 어떤 것이 있느냐? 발사와 오동나무, 삼나무 소재의 찌들이 있는데, 자, 발사목의 찌를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발사목은 남미에서 생산되는 발사나무로 찌를 만드는 찌인데요, 내구성이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찌에다가 제가 힘을 꽉 줘보겠습니다. 손톱으로 힘을 꽉 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찌가 박살이 나버리죠. 이렇게 소재가 상당히 무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이걸 부러뜨릴 거지만은 이거 쉽게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내구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게 발사나무 찌이고요. 하지만은 이게 무게에 비해서 찌 부력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소재가 무르기 때문에 찌 가공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떡밥찌로서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찌가 이 발사 소재의 찌라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 오동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동나무 찌인데요, 내구성은 확실히 발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나무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떨어지죠. 부력은 딱 중간 형태죠. 발사보다는 좋고 삼나무보다는 떨어지고, 가공도 중간 형태. 용도도 전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강도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은요, 여기서 힘을 꽉 줘서 누르겠습니다. 자, 발사목과 힘을 많이 주었는데요, 찌가 이렇게 상처가 나지만은 이 발사목과 상처 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역시 오동나무이기 때문에 발사보다는 확실히 강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삼나무 소재인데요, 삼나무는 흔히 우리 사우나탕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목욕탕의 사우나실에서 나무가 거의 발사목의 나무입니다. 열에 강하고 그만큼 내구성이 좋은 찌가 이러한 삼나무 형태의 찌입니다. 자, 이 손톱으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손톱으로 눌러 보니까 이 흉터는 나도 확실히 오동나무보다는 흉터가 적게 나고 적게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부러뜨려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부력은 역시 가장 내구성은 확실히 이 발사와 오동나무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력은 발사 오동나무에 비해서 가장 약합니다. 부력이 약하고 가공도 딱딱하기 때문에 두 소재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수초지대의 중후한 찌 올림을 보는 수초 대물찌의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자, 이 발사와 오동나무, 삼나무 이 세 가지 소재를 놓고요, 한 강도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딱밤을 한번 때려 보겠는데요, 이 발사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때려도 그냥 손톱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거의 아프지 않고, 오동나무는 때리면은 손톱에서 아프다는 신호가 옵니다. 확실히 소재가 더 단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삼나무 같은 경우에는 때리면은 손톱이 더 많이 아픕니다. 이 때려보면은요, 확실히 발사와 오동과 삼나무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사나무를 한번 부러뜨려 보겠습니다. 자, 손으로 쉽게 부러집니다. 발사의 속 곁면입니다. 이 가위질도 상당히 쉽게 되는데요, 그냥 잘라내면은 그대로 이렇게 단면적으로 잘리는 게 이 발사나무의 무른 발사나무의 특징이고,
소재가 무른 만큼 부력이 좋고 가공이 좋은, 쉬운 그러한 장점을 지니는 것이 이 발사나무라고 여겨지고요. 자, 오동나무의 찌를 한번 부러뜨려 보겠습니다. 어우, 이게 뚱뚱해서 잘 안 부러지는데 참 쉽게 안 부러집니다. 가위로 절단을 쉽게 안 되죠. 손으로 안 부러져서 가위로 절단을 했는데요. 이 단면을 보면은 발사나무와 이 단면을 보면은 확실히 촘촘하게 이 오동나무가 발사나무보다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삼나무찌를 한번 부러뜨려 보겠습니다. 이게 삼나무찌가 뿌려진 이유가요, 이쪽 부분이 약해서 뿌려진 겁니다. 이 뚱뚱한 부분을, 이 오동나무처럼 이 뚱뚱한 부분을 당기면 잘 부러지지 않을 거지만은 이 가장 약한 부분을 때려서 이렇게 부러진 것 같고요. 이거를 한번 단면을 확실히 잘 잘리지가 않습니다. 살펴보면은 이러한 단면. 자, 발사와 오동나무의 삼나무의 단면을 보고 이 세 가지 소재의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은 찌를 선택하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찌 소재 3대장을 발사목, 오동나무, 삼나무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러면 찌 소재 베스트 5를 따지자면은 찌 소재 3대장에다가 갈대찌와 공작찌를 더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찌가 제가 만든 갈대찌인데요. 참 우습게 보이죠. 근데 우습게 볼 게 뭔데입니다. 제가 이 찌를 가지고 약 한 4, 5년간 아주 찌 스트레스 없이 나름대로 즐겁게 낚시를 한 찌입니다. 이 찌 내구성 상당히 비교적 우수합니다. 그리고 부력, 이 찌 소재가 떠 있는 갈대 소재에다가 안에 진공 부력까지 합쳐져서 찌의 부력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순부력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요. 그리고 부력 변화도 제가 4, 5년 동안 낚시하면서 찌 부력을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처음에 찌 맞춤한 것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계절에 따라 부력 변화가 나타나겠지만은 낚시함에 있어서 지장을 줄 만큼 부력 변화는 적었습니다. 이런 갈대찌도요, 안에 속이 텅 빈 진공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력 변화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 진공 소재에서 다른 부력 소재, 예를 들어 부들이라든지 수수깡 같은 것을 넣어서 만든 소재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만드는 방법은 지금은 이게 우습게 보이게 만들었지만은 좀 예쁘게 접합하는 방식, 이거는 정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친구가 예전에 만들었는데 하루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찌 하나 만드는데. 그리고 이런 막대형으로 만들더라도요, 이렇게 뭉텅하게 만들지 않고 이걸 갖다가 위쪽을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은요, 이거 칼로 다 절단을 해가지고 오므려 가지고 다시 테이프 발라가 5초 본드 발라 가지고 일이 많습니다. 이 갈대찌의 단점은요, 가공이 상당히 힘이 들고요, 소재가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닙니다. 자, 갈대를 뜯으려 그러면은 보통 2월달에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이 갈대밭에 가야지 이렇게 좋은 찌로 활용할 수 있는 갈대 소재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선 찾아가서 찌 소재를 구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찌를 대량적으로 만들기는 좀 힘든 소재가 이 갈대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작찌 역시 상당히 고급지로 들어가는데요. 공작 깃털, 끝부분에 있는 공작 깃털로 하나하나 접합해서 만드는데 이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참
사람이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진공 상태에 안에 속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찌가 예민합니다. 뭐 찌의 순부력이죠. 무게에 대해서 부력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어신 전달력이 상당히 뛰어난 찌이고요. 만들기 어려운 만큼 가격이 상당히 고가고, 특히 뭐 내림 낚시에서는 상당히 특효입니다. 제가 하우스 낚시할 때 보라 공작이라는 그 찌로 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뭐 솔솔하게 재미를 봤고요. 그 찌와 다른 찌의 찌 놀림이 확실히 틀리다는 것을, 공작찌가 확실히 예민한 반응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작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든 찌 중에서 찌 하나가 뭐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는 찌들도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유로터에서 한 2대 가지고만 낚시를 한다면 그 돈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겠지만은 낚시를 할 때 거의 99.9%가 노지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요. 보통 1년에 찌를 적게 잃어버려도 한 10개 전후로 해서 잃어버리는데, 값비싼 10만원이 넘는 찌를 잃어버리면 상당히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찌 소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자, 내구성이 떨어진다든지 가공이 어렵다든지 소재 구하기가 어려운 찌의 특징을 보이는 형태가 많습니다. 부들, 수수관, 스티로폼 같은 경우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한지나 수초, 엮은찌나 돼지 감자찌는 비교적 가공이 어렵습니다. 소재 구하기 어려운 돌찌나 기타 신소재와 소재를 결합하는 이런 찌들은요, 특히 인간이 자연 소재가 아닌 인간이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소재를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금형을 해야 되죠. 금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찌의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찌 재료, 몸통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상당히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찌톡과 찌다리의 소재를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